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12번째 노트, 템플릿 메소드 패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템플릿 메소드 패턴은 이미 그 형태를 살펴본 패턴입니다. 교육 목표를 가지고 좀 설명드리면, 템플릿 메소드 패턴은 메소드의 알고리즘 골격을 정의하며 알고리즘 일부 단계는 하이 클래스에 구현되도록 해주는 패턴입니다. 즉, isA를 활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패턴은 알고리즘의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하이 클래스의 알고리즘의 일부 단계를 재정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기에 보면 이력서 형태의 템플릿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템플릿이 있으면 나와 관련된 내용들을 각각을 이렇게 기록하면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템플릿입니다. 어떤 골격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위 클래스에서는 처리의 뼈대를 결정하고 하이 클래스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의 패턴을 언제 살펴봤냐면 팩토리 메소드 패턴에서 이런 형태를 살펴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order pizza라는 메소드가 있었고 여기에서 create pizza라는 게 있었어요. 나머지 과정은 bake 뭐 이런 거는 안 변하고요. 요것만 하이 클래스에서 바꿀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이 자체가 템플릿 메소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팩토리 메소드 패턴은 객체의 생성과 관련해서 템플릿 메소드 패턴을 사용하는 패턴이 팩토리 메소드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를 우리가 굳이 객체를 생성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경우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Head First Design Pattern 교재에 나와 있는 예제입니다. 커피와 차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커피에도 Prepare Recipe라는 메소드가 있고 여기에도 메소드가 있습니다. T에도. 그런데 내부 내용을 보면 boil water, 물을 끓이는 건 똑같습니다. pouring cup도 똑같아요. 그런데 커피는 커피를 내려야 되고 T는 백에서 이렇게 그 차를 내려야 되겠죠. 차를. 그 다음에 첨가물은 커피는 슈가와 밀크를 넣을 수 있고 차는 레몬을 집어넣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만 차이가 나고 나머지 부분은 같습니다. 그럼 이런 두 개의 클래스가 있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코드 중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코드 중복을 좀 없애 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시도는 어떻게 없애냐면 카페인 베버리지라는 클래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커피도 티도 얘를 상속받아서 만들게 해요. 근데 앞에 봤을 때 boil water pouring cup은 두 개의 메소드가 전혀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 차이가 없는 것은 상위 클래스로 옮겨서 일반화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boil water와 pouring cup은 옮겼어요. 그리고 prepare recipe도 만들어 놨는데 얘는 추상 메소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밑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커피는 prepare recipe를 재정의하고 얘 두 개만 만들어 놓으면 되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만들게 되면 물론 제가 늘 설명드릴 때 객체 지향에서 상속할 때 여기에 있는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와 여기에 있는 메소드가 달라지면 즉 얘는 brew coffee grinds와 add sugar milk는 커피에만 있고요. steep tea bag
add lemon은 t에만 있습니다. 따라서 카페인 베버리지라고 하는 리모컨 가지고는 이 두 개를 또는 이 그러니까 카페인 베버리지 리모컨 가지고는 요 두 개를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prepare recipe를 보면 여기에 있는 코드와 여기에 있는 코드가 일부 중복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시도 1은 생각한 것만큼 깔끔한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냐면 prepare recipe를 카페인 베버리지에 만듭니다. 근데 파이널로 만들어요. 파이널로 만든다는 것은 이것을 상속받는 애들은 재정의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boil water, brew, pouring cup, add condiments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즉, 요 달라지는 요 두 부분을 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사용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요 두 개에 대해서는 밑에서 만들게끔 추상 메소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얘와 얘는 파이널로 만들어서 밑에서 재정의하게 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카페인 베버리지는 이 5개의 메소드를 모두 가지고 있고요. 얘는 요 커피와 티는 서로 다른 부분, 브루와 add condiments만 각각 재정의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리모컨을 가지고 카페인 베버리지 리모컨을 가지고 커피도 쉽게 처리할 수 있고 티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LSP 측면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에서 요 부분을 우리는 템플릿 메소드라고 합니다. 골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골격의 일부, 이 두 개는 자식들이 필요하게끔 바꿀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못 바꾸게 하고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이 템플릿 메소드 패턴입니다. 하이 클래스에서 꼭 제공해야 되는 것들은 abstract 메소드로 선언하게 됩니다. 즉, 알고리즘의 일부 과정은 하이 클래스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DIP에 충실해요. 그렇죠? 얘는 밑에 이 두 개가 오고 실질적으로 브루와 add condiment는 자식에 정의되는 거지만 자식에 의존하진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상속을 할 때 부모는 자식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자식들이 올지 몰라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템플릿 메소드 패턴은 EasyA를 이용하는데 DIP에 충실하게 만들어져 있는 코드이다. 패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템플릿 메소드 패턴은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Defines the skeleton of an algorithm. 알고리즘의 골격을 정해준다. In a method. 메소드의 알고리즘의 골격을 정해준다. Differing some steps to subclasses. 일부 단계는 하이 클래스한테 위임한다. 남겨둔다. Template method lets subclass redefine certain steps of an algorithm without changing the algorithm structure. 알고리즘의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일부 단계에 대해서는 subclass가 재정의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템플릿 메소드 패턴에 등장하는 클래스를 보면 템플릿 메소드를 갖고 있는 추상 클래스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는 템플릿 메소드가 있고 세 종류의 메소드가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Primitive Operation, Concrete Operation, Hoo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Primitive Operation들이라는 건 추상 메소드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반드시 재정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concrete operation은 구체적인 연산으로 자식들이 재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얘도 파이널입니다. 그리고 훅이라는 게 있는데 훅은 선택적으로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재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추상 클래스, 템플릿 메소드 패턴에 등장하는 추상 클래스는 세 종류의 메소드를 제공할 수 있다. 템플릿 메소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이 템플릿 메소드가 이렇게 어떤 함수의 호출로 알고리즘이 구성이 되는데, 이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메소드들은 세 종류가 있을 수 있다. 추상 메소드, 구체적인 메소드, 훅은 선택적, 프리미티브는 반드시 재정해야 되는 abstract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걸 나누고 있습니다. concrete 메소드는 이제 템플릿 메소드가 있는 그 클래스에 구체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 자식들에서는 재정의할 수 없어야 됩니다. 프라이빗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는 파이널 키워드로 수식을 하고요. 보통 C++에서는 버추얼이 아니라 일반 함수로 만들게 됩니다. 물론 C++에서도 프라이빗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접근 제어는 보통은 이 abstract 클래스에서 밖에서는 템플릿 메소드만 부르게 됩니다. 이것들은 안 불러요. 이것들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다 프라이빗으로 될 수 있는데 얘네들은 프리미티브나 혹은 밑에서 재정해야 되기 때문에 프라이빗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concrete operation은 밑에서 재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프라이빗이 가능합니다. abstract 메소드, 아까는 primitive 메소드가 했는데 추상 메소드는 템플릿 메소드가 정의된 클래스에 선언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이 클래스에서 재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protected 또는 public이 돼야 됩니다.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밖에서 얘를 사용할 필요가 없으면 protect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C++에서는 이제 순수 가상함수로 만들게 됩니다. 순수 가상함수 equal 0 하겠죠. 그리고 protected를 C++에서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훅 메소드는 템플릿 메소드의 내부 내용까지 정의가 되어 있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재정의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도 재정의할 수 있어야 되니까 protected 또는 public이 되어야 됩니다. 빈 메소드로 정의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상황이 그렇게 허용한다 그러면 빈 메소드로, 빈 메소드 정의할 수 있다는 건 그 단계는 스킵할 수도 있는 거죠. 스킵할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C++에서는 이제 가상함수로 만들고 또 접근 제어는 protected 아니면 public. 그리고 템플릿 메소드 패턴을 사용하지 않다 하더라도 상속을 사용하면 부모크에 정의할 때 각 메소드에 대해서 이 메소드를 자식에서 재정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함수로 만든다든지 뭐 파이널 키워드 수식한다든지 접근 제어를 바꾼다든지 그런 것들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훅 메소드. 훅 메소드는 추상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로 선택적으로 재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Head First 디자인 패턴에 나오는 훅 메소드는 조금 특이해요. 왜냐하면 저의 생각에는 조금 맞지 않는 형태 같긴 그래요. 맞지 않는 형태가 같긴 해요.
왜 이상하다고 제가 설명드렸냐 하면은 여기에는 Customer Wants Condiment라고 하는 메소드가 기존과 달리 추가가 되어 있고 얘를 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제에서는. 그리고 단순하게 return true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 메소드는 이제 실제 밑에 그 교재에 나와 있는 예제를 보면 여기에다가 스캐너를 이용해 가지고 사용자한테 물어봅니다. 첨가물을 추가할래 안 할래? 그래서 추가하지 않겠다 그러면 false return해서 얘가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만드는 건 좋은데 만약에 내가 어떤 카페인 베버리지를 만들었는데 add condiment는 필요가 없게 만들고 싶어요. 첨가물을 안 넣는 거예요, 얘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얘를 false로 재정의 하겠죠. 얘를 false로 재정의 하더라도 이거는 abstract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카페인 베버리지의 경우에는 add condiment를 빈 메소드 만든다든지 뭔가 조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얘를 훅으로 만든 것은 이 add condiments는 무조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이상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훅 메소드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그 템플릿 메소드가 있는 곳에 내부 내용이 정의가 되어 있고 밑에서 정의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원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게 훅 메소드입니다. 그러면 이제 템플릿 메소드 관련해서 궁금해할 수 있는 사항들 몇 가지 살펴보면 이 어떤 메소드를 만들 때 abstract 메소드를 만들지 훅 메소드를 만들지 이제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위 클래스가 반드시 제정한 단계는 추상 메소드로 만들고 선택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건 훅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말은 뭐 당연한 거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훅을 제공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기능을 구현한다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기능이 모든 아래 오는 것들이 어떤 거가 오든지 간에 문제없이 적용될 수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밑에 것들이 그거에 대한 인식 없이 재정의를 안 할 수도 있죠. 그랬을 때는 오동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훅 메소드를 만들게 되면 약간의 오해가 아니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될 점은 있는 거예요. 템플릿 메소드 내에 abstract 메소드로 정의된 단계가 너무 많으면 부담될 수 있다. 뭐 그건 당연하겠죠. concrete base class의 사용. 이거는 또 제가 싫어하는 형태죠. concrete base class 사용하면은 얘도 객체를 만들고 밑에도 객체를 만드는 거죠. 저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concrete base class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abstract 메소드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두 훅 메소드 형태로 제공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면 하이커에서 어떤 메소드 반드시 구현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거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고요. 상위 하이커 모두 객체를 생성한 형태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형태는 아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챕터에서 나오는 원리들이 DIP 또 헐리우드 프린시플이 나옵니다. Don't call us, we'll call you. 그래서 하이 클래스를 내가 부르지만 넌 날 부르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의존성 부패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의존성 부패는 상위 수준 요소가 하위 수준 요소에 의존하고 이 하위 수준 요소가 다시 상위 수준 요소에 의존하는 등 의존 관계가 복잡하고 꼬여 있는 거. 그냥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잡하게 꼬여 있을 때도 디펜던시 러트가 부패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상속 관계에서는 상위가 하위에 의존하고 하위가 상위에 의존하는 이런 형태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원리에 의하면 상위 수준 요소가 하위 수준 요소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해야 되지만 의존 관계가 맺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나는
추상 메소드를 콜하고 있는데 이 함수를 실제 구현하는 건 하이 클래스에서 하고 있죠. 내 클래스를, 이 클래스를 정의할 때는 하이 클래스 이름이 여기에 등장하지 않아요. 뭐가 올지 알 수 없습니다. 하위 수준 요소는 절대 상위 수준 요소를 직접 호출하지 않아야 돼요. 상위는 하위를 호출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걸 호출한 순간 의존관계가 복잡하게 된다. 물론 얘는 그 자체로 상속하기 때문에 의존관계는 있어요. 있긴 있는데 여기서 부모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슈퍼점 후 이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하이수 요소가 직접 호출하지 않아야 된다는데 항상 이렇게 만들기는 쉽지 않다. 가급적이면 이런 게 없도록 만드는 것이 좋긴 하다. 의존성 부패 문제, 헐리우드 프린시플 측면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건 많이 하죠. 메소드를 재정의할 때 요거를 이런 걸 많이 하게 됩니다. 부모 거를 부모에 정의되어 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부르고 내가 뭔가 더 하죠. 이런 경우는 많은 거예요. 이런 경우를 다 나쁘다고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이렇게 안 해도 되면 안 하는 것이 훨씬 깔끔한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템플릿 메소드처럼 보이진 않지만 템플릿 메소드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얘는 뭐 상속하는 건 아닌데 여기에 compare to라는 게 있어요. 정렬을 할 때 보면 그렇죠? 또는 뭐 정렬할 때 머지하는 거니까 정렬할 때는 compare to가 있는데 이거는 이 데이터 t에 정의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예처럼 항상 상송을 통해 템플릿 메소드가 구현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정렬에서도 얘만 만들면 되는 거죠. 골격은 다 안 바뀌는 거예요. 얘가 뭐냐에 따라서 안 바뀌어요. 뭐만 바뀐다? compare to만 바뀌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자바 API에도 템플릿 메소드가 자주 등장하긴 합니다. 그래서 스윙 라이브러리에서의 페인트 메소드 같은 경우도 그 템플릿 메소드의 전형인데요. GUI 컴포넌트는 그 컴포넌트를 다시 보여줄 때 페인트 메소드가 자동 호출되고요. 이 페인트 메소드는 update라는 템플릿 메소드에 호출되는 것으로 훅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update라고 하는 메소드가 쭉 있고 여기에 paint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자바 API에서도 템플릿 메소드를 패턴을 많이 쓴다. 자바 FX의 애플리케이션 론치라는 메소드도 자바 FX는 우리가 만들 때 애플리케이션을 상속해서 만들죠. 그리고 나서 스타트를 재정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론치하면 init하고 스타트가 불러지고 프로그램 종료되면 스톱이 자동 불러줘요. 그런데 init과 스톱은 훅입니다. 내가 재정의 안 해도 돼요. 근데 스타트는 abstract 메소드로 반드시 재정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셀에서 add 메소드도 셀의 contain 메소드를 통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한 후 추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add 메소드 자체도 템플릿 메소드입니다. 셋은 해시셋이 있고 또 뭐가 있죠? 트리셋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또 contain 메소드는 달라지겠죠. 템플릿 메소드를 다르게 접근하는 방법은 없나? 꼭 그렇게만 해야 되냐? isA를 쓰죠. 그럼 항상 우리는 hasA를 쓰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제 여기에 템플릿 메소드가 있고 프리미티브 오퍼레이션들이 있습니다.
얘를 primitive operation 하면 안 되겠구나. 얘를 concrete operation.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concrete operation이라고 치고 여기에 이제 템플릿 메소드가 있는데 요 템플릿 메소드는 이렇게 세 개의 메소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두 개는 요 설정된 요 객체의 primitive operation 1과 primitive operation 2를 부르게 되겠고 요 나머지는 요 오퍼레이션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골격을 갖추고 있죠. 그리고 이 골격을 제공하는 건 상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요 인터페이스, 템플릿 인터페이스 통해서 요것들이 이제 콘크리트 템플릿들이 요 두 개의 메소드를 재정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has A로 여기에 뭘 껴져 있냐에 따라서 얘가 뭘 유지하냐에 따라서 요 템플릿 메소드의 실행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속 통해서 제공할 수 있는 어떤 형태가 있으면 항상 그 형태는 has A를 통해서도 제공할 수 있고 이게 마치 이제 전략 패턴과 비슷한 형태에서 전략군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전략에서는 하나만 하죠. 그냥 하나 하고 얘가 어떤 여기에 있는 걸 대신하게 될 텐데 여기서는 어떤 메소드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템플릿 메소드를 구성하는 단계를 별도로 처리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들게 되면 해세이를 만들면 차이점은 원래 아까는 카페인 베버리지, 커피, 티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이 나눠지는 게 이제 명확하지가 않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 따라 달라진 거죠. 여기에 보면 이렇게 커피 스트래터지, 티 스트래터지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전략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이 카페인 베버리지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이 클래스 이름을 통한 구분이 가능하지가 않겠습니다. 패턴의 예, 우리가 여행 상품 보면은 패키지 여행이 많죠. 근데 패키지 여행들 보면 A와 B가 똑같은 곳으로 가는데 내용만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첫날 일정만 조금 다른다든지 첫날에서 선택 옵션만 다른다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뭔가 템플릿 메소드를 써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예다. 이게 뭐 이거를 우리가 객체지향으로 설계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일상생활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예제로 이제 이런 여행 패키지를 살펴볼 수 있고 또 아까 얘기한 정렬 알고리즘도 소팅 알고리즘을 만드는데 어센딩, 디센딩을 하이 클래스로 만들어서 비교 연산만 그 비교하는 방법만 바꾸면 되겠죠. 이거 템플릿 만들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제가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예. 관련 리팩토링, 폼 템플릿 메소드, 자식 클래스에 정의된 두 개의 메소드가 비슷한 단계 및 순서로 알고 수행하지만 각 단계에서 하는 일이 실제 다를 경우 이를 포괄하는 템플릿 상위 메소드를 정의함. 이거는 바로 우리가 했던 거죠. 커피와 티가 있을 때 얘를 끌어올려서 카페인 베버리지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 B가 있고 C가 있으면 그리고 A가 이렇게 있을 때 이 F는 이런 식이면은 이 F를 뭔가 템플릿 메소드 형태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템플릿 메소드 형태로 요 클래스들을 정리하는 거죠. 여기에 쓰이는 요 메소드와 요 메소드가 있는데 서로 다르지만 되게 유사하다. 그러면 요 F를 여기에는 뭐 원래는 앱스트랙트로 되어 있으면 앱스트랙트 만들지 말고 템플릿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언제 쓰냐? 메소드형 글곡을 제공하여 자식 클래스에서 이 메소드의 특정 부분만 재정의하도록 하고 싶으면
모든 자식 클래스에서 공통적으로 정의된 메소드이지만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경우에 이제 얘를 추상 메소드 만든다기보다는 템플릿 메소드로 만들면 더 효과적이다. 코드 중복도 더 줄일 수가 있다. 자식 클래스 반드시 재정인 메소드를 제어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템플릿 메소드 형태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상속을 할 때는 부모에 있는 메소드들에 대해서 자식들한테 어떻게 줄 것인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앱스트랙트로 만들어주는 게 맞는 건지, 콘크리트로 만들어 놓는 게 맞는 건지, 훅으로 만들어야 되는 건지, 재정이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건지. 앱스트랙트로 만들 때는 그러면 앱스트랙트로 만들지 말고 골격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건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구현할 때 좀 고려해야 되는 거는 메소드의 구현이죠. 인베리언트 부분에 대한 구현. 그러니까 골격을 만들었을 때 어떤 것들을 밑에 위임할 것인지, 훅을 만들 건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고, 훅의 메소드의 수, 어떤 것들을 훅으로 할지 같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2점. 상위 클래스의 템플릿 메소드에 알고리즘 기술되어 있으므로 코드 중복을 줄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앱스트랙트 메소드를 만든 것보다는 더 코드 중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이 클래스 할 수 있는 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전략 패턴과 비교하면 전략 패턴은 알고리즘 전체를, 어떤 한 함수의 알고리즘 전체를 바꾸는 거고, 템플릿 메소드 패턴은 틀을 유지하면서 일부 단계만 바꾸는 겁니다. 팩토리 메소드 패턴은 전형적인 템플릿 메소드 패턴입니다. 뭐만 해요? 생성하는 부분만 추상 메소드로 사용한 패턴이 팩토리 메소드 패턴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프로텍티도 같고 재정의 하는 것들은 버추얼로 왔습니다. 얘가 훅이 되겠죠. 훅. 얘는 이제 콘크리트, 프라이빗으로 만들었고요. 그러면 얘는 두 페이먼트를 바꿨고, 얘는 두 페이먼트와 두 딜리버리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3.8부터 파이썬에는 at final이라는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도입 예정이 아니라 도입이 되어 있어요. 요거 수정을 해야 되는데,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